방금처럼 쓰여진 우리나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산의 이름이죠. 자, 우리가 지금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예요.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은 풀어봤을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영어로 이제 바꾸어서 한번 인사이트를 얻으려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한 음절은 한이라는 단어고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건 라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한, 라 해서 들러붙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석봉 할 때 뭐 이렇게 한 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라 하고 이게 두 단어가 들러붙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요한 건 N과 L 사운드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의 문제죠. 자, N은 자음이고 L도 자음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화학 반응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한과 이 라가 들러붙을 때 이 n에 해당하는 사운드는 자, 콧소리예요. 요거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 하면 입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코 뒤에도 해부학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비강이라고 합니다. 비강. 강이라는 말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총에 화약이 들어가는 거는 총강이라고 합니다. 코에 들어가 있는 구멍이니까 cavity라고 하는데 이 코에 텅 빈 거니까 nasal cavity라고 합니다. 입은 또 입 나름대로 그게 있고요. oral cavity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여기 L 사운드는 우리말에서 흐르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소리를 한 번에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콧소리를 내려면 하고 이제 코가 불쾌하게 떨릴 정도로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하고 하고 내고 그다음에 L 발음할 때 랄랄랄랄랄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발음하려면 왔다리 갔다리 힘들어. 자,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놈 가야겠어. 그 한 놈을 어떤 놈을 보내느냐? 자, 발음하기가 쉬운 거는 유음이기 때문에 유음 쪽으로 가서 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라 이렇게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운드가 할라예요.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때 이런 거 풀어봤을지 몰라요. 밑줄 친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이 방식을 쓰고 그것이 일어나는 음은 규칙을 쓰시오. 뭐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음하기 편하도록 흐르는 소리가 그냥 나와서 유음하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흑역사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음동화라고 배웠거든요. 자음동화라고 하기도 하고 자음접변이라고 했어요. 접해서 변한다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이 이 용어가 심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일본식 표현이고 일본 애들이 만든 일제시대 문법 용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자음동화란 말은 가급적 쓰지 않고 유음화 그다음에 또 국외음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웃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바꾼다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독립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자음이 바뀌었어요. n이 l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기 때문에 거꾸로 받았죠. 역행. 똑같은 l로 바뀌었죠. 완전. 만약에 다른 걸로 바뀌면 불완전 동화입니다. 자, 똑같이 되었으니까 동화. 그래서 자음, 역행, 완전 동화. 이게 정확한 표현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영어에도 한라봉, 한라가 있다. 자, 그러면 영어의 한라는 어떠냐?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영어에도 한라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 아주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요, 슈어예요. 슈어죠. 확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좀 일을 좀 확실한 쪽으로 가도록 해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오빠 믿지? 확실해. 내 너한테 확실한 쪽으로 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아드 쪽으로 가게 했잖아요. 붙어라. 그랬더니 D하고 S가 서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고 스 발음은 동시에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발음을 내려면 뜨뜨뜨뜨뜨 혀끝을 그 윗니빨 거기 그 뿌리에다가 대고 말이죠. 잇몸이죠. 거기다 대고서 터트려야 돼요. 터지는 소리란 말이야. 파열음. 그런데 여기 S는 뭔 소리냐? 스 하고 성대를 울리지 않으면서 좁은 이 공기 그 통로를 통하여 마찰하면서 거스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뜨 하고 한번 끝나는 소리하고 스 하고 지나가는 소리하고는 겁나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를 갖다가 우리는 선택을 할 것이냐? sure라고 할 것이냐? sure 할 것이냐? 그러면 조금 좀 침도 튀길 우려가 있고 별로다. 자, 다시 한번 아드는 혀끝 터지는 소리. 이거는 마찰하며 계속 흘러가는 마찰 유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동시에 소리가 내기가 어려우므로 자, 둘 중에 한 놈 가. 너 어디로 가? 임마. 너 발음하기 힘들어. 꺼져.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assure 이렇게 발음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assure가 assure가 되는 이유는 s가로 시작되는 단어에서는 그냥 as로 바뀌어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다 사운드를 고려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영어 철자를 누가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지 정말 닭대가리가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쓰여져 있는 대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들은 그런 멍청한 스펠링을 stupid spelling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deep spelling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깊이 있다, 뭐 깊긴 뭐 개뿔.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내기 쉽죠. 라틴어는 이탈리아어는 그 원칙적으로 그 철자가 그대로 사운드를 다 발음합니다. 그 발음 기호처럼 말이죠. 그런데 불어하고 이 영어 이거는 아사리 반이에요. 그 이상한 철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어라고 하는 문자 체계는 표음 문자예요. 소리를 갖다가 적기 위해서 만들어진 페니키아 애들의 그 자랑스러운 후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 적합하게끔 뭔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추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추적하면 재밌는 일이 생겨요. 자, 영어에 한라가 있다. 어쉬어 앞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영어에도 자음동하다. 그쵸? D가 S로 바뀌었죠. 자음 접변이죠. 그죠? 자음끼리 붙어서 지들끼리 일어난 일이에요. 자음, 역행, 완전, 통화, 맞네. 한라봉이네. 그쵸? 자, 그래서 접두사 a드의 소리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알고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지나가고요. a드는 뭐뭐로의 의미를 나타내고 시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자, 그 다음에 또 to를 동반하기가 쉬워서 착착 붙고 자, 그런데 여기서 a드의 d는 이어지는 자음과 동화된다가 아니라 동화될 수 있다예요. 이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재밌는 방식으로 또 이것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것들이 언제는 또 동화된다고 하더니 또 왜 또 동화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또 우리의 사고력을 키워주니까 저는 불만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네.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류어가 뭐예요? 미끼예요. 루어 낚시 한다고 보셨죠? 그 물고기들이 멍청해가지고 이거 문단 말이에요. 그 플라스틱 쪼가리를. 자, 아드 미끼로 와 임마 물어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발음내요? 얼루어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다예요. 똑같아요. 발음만 좀 강화됐을 뿐이죠. range 거리로 들러붙어 거리로 하란 말이야. 거리별로 하란 말이야. arrange 정렬하다예요. point 너야 딱 찍어요. 자, 그러면 너로 딱 그거 뭐예요? 아드죠. 자, 근데 드가 왔는데 P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들러붙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ppoint예요. 저기 appoint는 임명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누구를 향하여 점 찍다요. 딱 누구를 점 찍었다. 그게 훨씬 낫죠. tract 트랙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질질 끌어요. add 어디로 끌고 가요. 그러겠죠. 수레를 끌고 말을 끌고 그쵸? attract 되죠. 끌어당기다예요. 1번 구체적인 의미부터 해야 됩니다. grass 이건 좀 어렵네. 어디로 걸어가다 이 뜻입니다. 걷는다.
자, 그러면 adgress는 뭐예요? 어디 쪽으로 왈칵. aggress가 뭐냐면 침략하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progress도 있고 aggress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G하고도 자음 동화를 일으키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자, labor라고 하는 단어는 노력, 함께. 자, 이걸 위해서 나중에 또 제가 기획하고 있는 모종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꼰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놀라실걸요? 자, 꼰하고 자, 레이버가 시작되니까 n하고 l하고 들러붙어서 아까하고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collaborate, 콜라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함께 노력, respond, 응답하다죠. 함께. 우리 호응이라고 할 때 얘기했었죠. 얘가 얘 부르고 얘는 얘 부르고 서로 부르는 거죠. 통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러붙어서 n이 r로 바뀝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orrespond. 서로 응답하다예요. 함께 응답하다. 그러니까 호응하다죠. legal, 법적인. in,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니에요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illegal 해보세요 한번. illegal. 한라산하고 똑같아요. 진짜. 자, 그러니까 이 어때요? illegal 하고 n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l로 동화시켜버립니다. 불법적인 이런 게 되고요. 이 단어 아세요? 아시면 고수. lucid. 아주 청명하고 맑은이란 뜻입니다. 자, 맑은, pearl. 이 단어 좀 어려워요. 이 접두사가 좀 어려운 접두사입니다. 아주 세게라고 하는 강세 의미를 가질 때가 되게 많아요. pearl, lucid가 아니라 더 발음하기 쉽도록 pellucid라고 발음합니다. 아주 맑은, 명징한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목차가 점점점점점점 물음표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영국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영어가요. here에다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라고 할 때 ad하고 here를 붙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이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어드히어인데 얘는 어히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들러붙는 애하고 바뀐다며 똑같이. 근데 얘는 왜 안 돼? 얘는 왜 말을 안 들어? 자,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앞에서 본 just 뭐야 이거. 얘도 보니까 들러붙으면 just가 J로 D가 J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 아니란 말이지. 얘들은 뭐예요? 이래서 내가 영어가 싫다는 거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영어나 이런 어학이나 인간 사회에서는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영어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언어에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세상 만사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사고력을 증진시켜주는 어떤 소재 팩감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에미나이한테 동영상 하나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자, 대포가 하나 있습니다. 대포 내가 저기 K9 자주포 고리라고 그랬더니 얘가 엉뚱깽뚱한 소련제 지스3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K9 말고 엉뚱깽뚱한 걸 가져와 가지고 조금 뭐라고 했던 그 동영상이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대포를 쐈죠. 대포를 쏴 가지고 떨어졌죠. so what? 그게 뭔데요?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다는 거는 그 포신의 각도하고 포탄의 궤적하고 잘 안 맞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이 궤적을 그려가지고 발사된 포탄이 하늘을 날아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의 이 포병의 기술은 말이죠. 자, 오른쪽에 이 천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대포병 레이더예요. 거기에 지금 사각형으로 위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평판에 달려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이 고성능 레이더가요. 날아오는 포탄을 전부 스캔해서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쫙쫙쫙 하고 찍어요. 스캔을 해가지고 점 3개를 찍잖아요. 그러면 얘를 역산해서 말이죠.
벡터를 값을 집어넣고 인제 돌려서 저 포물선에 3차원 방정식을 딱 찍어내요, 컴퓨터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 어디서 날아왔구나.' 하고 딱 알아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쪽으로 이제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게 대포병 사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포병 레이더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제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를 갖다가 역추적하잖아요.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네가 어디서 날아왔구나. 탄도 궤적을 보니까 어디서 날아왔겠어." 여기 모두 다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막 포탄이 발사된 순간입니다. 빵! 그러면 이 포탄이 발사되려고 할 때 얘가 어디에 떨어질지 이쪽, 저쪽, 저쪽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는 논쟁거리고 이게 여러분이 이거를 이 논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재밌을 거예요. 그쵸? 그럴까요? 옛날에는 포탄을 발사할 때 모든 과학 법칙을 다 알고 있는 가상의 어떤 슈퍼컴퓨터가 있다면 떨어지는 지역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게 19세기 정신이에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발사되는 순간 어디에 가는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인제 확정돼 있다고 믿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determinism이라고 합니다. 결정론이라고 해요.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의 그 충격량, 그리고 그 포탄의 각도, 고도에 따른 공기 밀도가 만들어내는 공기 저항, 아주 짧은 시간에 작동하는 지구 자전에 의한 코리올리 효과. 그쵸? 습도. 자, 그리고 인제 이 포탄의 무게, 모든 것들 포탄이 포강을 휘저으며 날아가는 회전이 걸려 있는 그 상태에서 발생하는 마찰력, 모든 거를 다 결정하면 어디에 떨어지는지를 다 알 수 있다. 미리 다 정해져 있다. 이거를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deterministic 이라고 얘기하면 결정론적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요 단어를 갖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면서 왜 어떨 때는 이렇게 되고 왜 어떨 때는 이렇게 안 돼요 라고